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 어젯밤 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CPI가 그럭저럭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숫자를 확인을 해보시면 코어 CPI가 0.4가 예상치였는데 0.3 나왔고 나머지도 대부분 다 예상치 부합입니다. 4.3, 5.4, 0.5 이런 식으로 이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와서 일단은 긴축 우려가 약간 좀 경감되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표현이 긴축 우려가 없어졌다, 많이 줄어들었다가 아니고 경감되었다,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간 이 긴축이라든가 뭔가 이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튼 미국 경제가 그 부작용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뭐예요? 경제 회복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 경제 회복이 빠르다라는 게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 그게 훨씬 더 파급력이 셌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반응을 보니까요. 코어 CPI가 이 정도로 나왔긴 합니다만은 긴축 쇼크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에 미치지 않았나. 사실 요즘에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고 이런 지표에 대해서 달러하고 채권, 그죠? 주식시장 이외의 반응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고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 어젯밤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감이 됐네요. 달러하고 채권은 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긴축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 달러 한번 내려오자. 달러 좀 내려왔고요. 내려와야 될 자리에서 내려갔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자리들, 정고점 자리를 한 번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한 번에 넘어가면 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어제의 그런 경제지표 발표가, 어제의 물가지표 발표가 오히려 적당한 달러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한 어떤 적당한 조정의 재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 달러는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어쨌든 CPI로 인해서 오르던 환율이 훅 떨어지긴 했다. 원달러 환율이요. 근데 오늘 또 오르고 있으니까 말짱 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약했고, 또 그리고 이게 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그쵸?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요. 너무 움직임이 급하면은 또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적당히 얘도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측면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 국채금리인데요. 국채금리인데 여기가 어떤 이 중요한 라인이었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서 이 자리를 넘냐 못 넘냐, 이 자리를 넘냐 못 넘냐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 한 번에 훅 넘어가 놓고 나서, 그리고 지금 어젯밤에 이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일단 이 선까지 다시 한번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얘도 이 금리 올라가는 흐름이 좀 단기간에 너무 급한 감이 있었는데 쉬어갔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가지표 안도감이라는 표현이 맞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달러하고 채권 시장은 비록 어떤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주식시장은 어쨌든 여전히 이도저도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지표 안도감이라고 했으면은, 안도감이란 표현이죠. 안도감이란 표현이라면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맞을 텐데, 주식시장은 계속 이도저도 아닌,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장차 큰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천천히 매를 좀 나눠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러다 한 번에 때려 맞을 것 같다라는, 한 번에 매를 맞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S&P 살짝 올랐고 나스닥 살짝 떨어졌고요.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젯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나스닥은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금리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딱딱 1대1로 딱딱 1대1로 이렇게 똑같은 정 비율로 그렇게 움직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딱히 이상할 건 없는데, 아무튼 안도감이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좀 그림을 보면 S&P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계속 저항을 의식하면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죠. 팔아먹기 위한 갭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감이 됐으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박스권, 어떤 중요한 자리를 깬 건 아니죠. 예. 계속 애매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그래서 참 그런데요. 어쨌든 빅스 지수는 아직까지 어떤 전저점까지 여유들이 좀 더 있고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하여튼 UVXY가 자꾸 죽어갖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만약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다음날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오늘 밤에 양봉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일단 포기하는 걸로. 예. 원래 어젯밤에 포기했었어야 되는데 잔다고 그냥 맘 편히 잤거든요. 잔다고 그냥 대응을 못했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양봉 나오면은 홀딩. 오늘 밤에 예, 양봉 정도가 아니죠. 오늘 밤에는 어쨌든 상승 마감해야 돼요. 오늘 밤엔 반드시 상승 마감해서 어제 나온 이 음봉 정도는 장악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장악해 주지 않으면 전 무조건 포기합니다. 좀 아깝긴 아까워요. 분명히 한번 주긴 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적당히 살아나야 될 타이밍에서 지금 제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좀 지금 포기하기 굉장히 아까운 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죠? 여기서 V자로 튀어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좀 기다가 오를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하여튼 오늘 밤에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 이 음봉을 장악하지 않으면 일단 저는 한 발 빼고 비중 좀 줄여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요. 나스닥 변동성은 신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스닥 변동성은 살아나야 될 자리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삼성전자고 S&P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S&P가 코스피 지수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 나스닥 지수가 삼성전자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비리비리하면서 삼성전자 변동성이 올라가려고 하면 코스피도 결과적으로 안 좋기는 안 좋아질 텐데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하여튼 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어쨌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계속 깝깝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깝깝합니다. 깝깝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깝깝해요. 참고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때가 약간 어느 느낌이냐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하고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요런 그림, 이 구간에 보이시죠? 이 구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불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여기서 짜불 오르는 걸 멈추고 이 하락을 하려면 작은 음봉이라도 하나 나오긴 나와야 되겠죠. 이 작은 음봉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UVXY가 음봉을 감싸서 장악하게 되겠죠. 어쨌든 제 생각엔 지금 이런 구간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아니면 뭐 이런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P가 그런 모습이 들고, 하여튼 뭐 지켜봐야겠죠. 미국 주식시장은 하여튼 뭐 뭔가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 CPI에 관련돼 가지고 어젯밤 CPI가 나오면서 이제 뭐 다양한 연은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런 내용도 조금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그 장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근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긴축할 때 우리 되지 않았냐라는 걸 간접적으로 크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근접하면은 긴축이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크게 둘러갖고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좀 매파적인, 야 우리 이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 정도 했고, 캔자스 연은 총재는 나와가지고 통화정책 설정을 되돌릴 때라고 되어 있죠.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사람은 둘러 얘기한 게 아니고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대부분 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그 고용지표를 보고 다들 연준 총재들이 꽂혔나 봐요. 그게 좀 중요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던 CPI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시장 예상치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 예상치도 사실 낮은 수준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던 값이라 갖고 원래 좀 이 기대치가 좀 높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그 기대치에 부합했으니까 아무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좀 있긴 있다. 다만 시장 예상치보다 확 높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시장이 별 반응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한번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긴축 우려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조금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전히 긴축 우려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뭐 애틀란타 연은 총재, 뭐 캔자스 연은 총재, 뭐 이런 이야기를 나왔고, 댈러스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돌직구를 날렸죠. 테이퍼링 10월에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틀란타 아저씨는 굉장히 둘러서 이야기했고, 캔자스 시티 요 아저씨는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댈러스 연은 총재 이 사람은 완전 돌직구를 날린 거죠. 시각의 차이가 좀씩 있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다 테이퍼링, 긴축이 머지않았다, 뭐 긴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러니까 이 미국 주식시장 반응이 좀 시큰둥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연은 총재들이 나와서 좀 립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립서비스가 아니고 자꾸 나와가지고 옆에서 그 긴축해야 된다, 야 긴축할 때 지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좀 비리비리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그 와중에 이 미국 상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산안 가결, 그죠? 그 인프라 투자 예산안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 바이든 대통령 웃는 사진이 엄청나게 잘 나왔네요. 굉장히 활짝 웃고 있네요. 어쨌든간 그 인프라 예산안도 계속 지금 이제 요즘 진행 중이죠. 이런 이슈가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뉴스 계속 나오면 뭐하냐. 주식시장의 반응이 또 환율과 이 채권의 반응이 없지 않냐라는 거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죠.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에요. 뭐 3.5조 달러 예산 결의안도 통과했다며요. 근데 달러는 강세라는 거고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동성 푼다, 돈 풀어서 뭘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는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시장에 요즘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유럽의 이 성장 속도 차이, 미국은 요만큼 코로나 때문에 까먹고 요까지 요렇게 회복을 해 있는데, 유럽은 요만큼 까먹고 요만큼 회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돼서 더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너무 과열될 것 같아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부양책 해도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자산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요즘에 이 미국만의 성장으로 인한 달러 강세, 미국만의 성장으로 인한 긴축, 이런 것들이 아무튼 요즘 금융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뭐 부양책이고 뭐고 이런 건 이제는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는 않는다. 근데 아무튼 당장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뭐 당장 눈앞에서 유동성이 사라지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주식시장이 버티는 건가, 하여튼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버틴다라는 느낌은 어쨌든 계속 좀 받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오늘 밤에도 아마 무슨 이벤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오늘 밤에 어디 갔지? 목요일날, 그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는 PPI도 어쨌든 뭐 물가지표 중에 하나죠. 오늘 밤에도 PPI가 하나 발표가 되고요. 또 그리고 이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나오죠. 요거 두 가지. 사실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9월 마지막 주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하고 2주 이 정도가 남은 셈이에요. 다음번 FOMC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FOMC 회의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갖고 아마 사람들 들었다 놨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이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져볼 수 있겠고, 어떻게 나올지는 뭐 다들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런 시나리오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많아진다, 뭐 고용시장 회복이 느려진다, 그러면은 테이퍼링 또 물 건너가는 거고, 긴축 우려가 줄어드는 거고, 지금은 경제 회복이 더 많이 된다, 경제가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긴축 우려가 확 살아나면서 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리고 뭐 PPI 이런 물가지표 같은 것도 어쨌든 물가지표 너무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면서 긴축 우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완화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뉘앙스로 시장을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보긴 봤고, 한국 시장 오늘 뭐 만기일이네요, 그죠? 만기일인데 오늘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녹화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아침에 분위기 좀 본다고 저도 좀 지켜보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그냥 별 재미없이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만기일 날에 막 엄청나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만기가 있고, 또 이렇게 조용한 만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뭐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하는 식으로 그냥 양매도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며칠 단위로 큰 추세적인 양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오늘 하루의 흐름만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옵션 프리미엄이나 좀 죽이면서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아침에 지 혼자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합 근처에서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녹화하는 사이에 또 한번 훅 빠졌다 올라온 모양인데,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만기일 한국장 시세는 별 뭐 특별한 재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만기준데도 불구하고 풋옵션들이 좀 나름 시세를 시원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풋옵션들이 그래도 조금 살이 붙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오늘 조금 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들이 21선에 뭐 걸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죠. 또 그리고 어제 드린 이야기가 뭐 선물 지수들이 어떤 뭐 중요한 지지선에 와 있고, 뭐 삼성전자가 지지선에 와 있고, 하이닉스가 지지선에 와 있고,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추가적으로 막 급락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튼 적당히 이렇게 재미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그렇게 깔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데서 하락 마감하는 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런 데서 하락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간 반등을 하려면,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상승 마감을 해주든지 그 정도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락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그게 어쨌든 좋지는 않은 그림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지금처럼 도치형이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모습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지지선이, 아이고 잘못 그어졌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지지선 424, 뭐 423 요 정도 자리라고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를 붕괴시킬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선 조금 힘을 모으거나 쉬어가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도치 형태가 나오면은 어쨌든 요거는 좀 쉬어가는 의미가 있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고, 아직 결정적으로 막 중요한 라인들을 막 맘에 들기 시원하게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430이라는 라인을 재차 또 붕괴시켰고요, 그죠? 그리고 구름대 하단도, 구름대도 붕괴시켰고, 이제 121선 밑에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완전히 아래쪽으로 쳐졌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정도 모습이 일단 뭐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죠, 이보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뭐 개겼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뭐 사실 뭐 딱히 마음이 급할 게 뭐가 있고, 그죠? 우리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구름대 깼다라는 거의 의미를 한번 더 볼만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 비중을 마음 놓고 확대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글쎄요, 뭐 숏을 뭐 신규로 난 뭐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변동성이 터질 때 따라 붙으시거나, 아니면 반등시 매도,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다시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에서 막 436 이런 자리에선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제는 뭐 반등시 매도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등의 한계치는 428까지는 봅니다. 428이 구름대 하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아직도 뭐 난 숏을 더 모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추격보다는 어쨌든 반등시 매도가 좋지 않을까. 지금 5, 6거래 이제 계속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피로감 누적이 있을 수 있긴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은 그때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중요한 지지선들을 뭐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죠? 오늘 한 번 더 빠지고, 한 번 더 빠진 상태, 개파락으로 쿵 하고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단 뭐 약한 반등을 보이거나 일단 하락이 멈춰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기존의 하락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뭐 글쎄요 뭐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요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그린 그림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요런 느낌으로 어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게 저점이 좀 확 낮아지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을 하면서 이 저점을 많이 낮췄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게 이게 뭐든지 상승이든 하락이든 처음에는 기울기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처음엔 기울기가 약해서 가는 듯 안 가는 듯 하다가 시동이 걸리고 나서 기울기 가팔라지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첫 단계가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첫 단계 여기서 짜불 이렇게 움직일 때가 심리적으로 많이 쫄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향성에 혼란도 오고 그런데 이게 한번 시동만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순풍을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점을 낮춘 것이 이 약간 이제 본격적인 좀 시동을 거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탁 하고 기울기가 꺾이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양봉이 개파락에서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 저점이 여기까지 낮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그 하락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겠다는 그런 신호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어 보인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내려오던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을 조금 더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뭐 진짜라고 가정하면은 다음번에 반등이 올라올 때 이제 이 부근 83,200원 요 부근은 이제 터치도 못하겠죠. 이 부근까지는 절대 올라오지 못하겠죠. 올라봐야 뭐 8만원, 뭐 81,000원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점액이 확 낮아지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하락 추세니까 고점이 다음번에 이렇게 높아지진 못할 겁니다. 그죠? 다음번에 고점이 많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락의 이 저점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좀 기울기도 좀 많이 반등의 고점도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하이닉스는 그 어제 어떤 분이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하이닉스에 제가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차트를 좀 자세히는 안 봤었는데 가만 보니까 요 자리가 코로나 직전 고점이더라고요. 벌써 코로나 직전 고점 자리까지 무너졌네요. 그죠? 하여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지금 하락하는 이 움직임도 좀 너무 가파르긴 합니다. 조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약간 어쨌든 계속 단기 낙폭 과대의 느낌은 좀 들긴 들고요. 아무튼 하이닉스도 그렇죠. 하이닉스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던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진 겁니다. 가팔라진 거예요. 이게 뭐든 첫 번째 시동 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이닉스는 뭐 눈에 띄게 뭐 2단, 3단으로 이미 뭐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그죠. 하이닉스는 도망가야 될 주식 뭐 1순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삼성전자도 솔직히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워낙 그 슬금슬금 죽으니까 그죠. 이런 건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천천히 아직도 이런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뭐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하이닉스보다는 속도가 느리긴 하니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만한 여유는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얘도 별 좋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역배열로 가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얘도 뭐 구름대 안 띄워봤지만 구름대 밑에 있겠죠. 네. 그런 모습들 나올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모습들 좀 살펴봤고 이 코스닥 시장이 하여튼 오늘도 참 골 때리게 움직이네요.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엄한 대로 지금 자꾸 돈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코스닥 시장 숏 지금 포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거. 계속 뭐 그죠? 똑같은 이야기고 아직까지도 코스피 박스권이고 그래서 특별히 뭐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오늘은 풋옵션 프리미엄 좀 빼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 만기일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뭐 장중에 뭐 과도한 시세가 나오더라도 그거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장중에 확 오르면은 아마 장 마감할 때 다시 떨어질 거예요. 장중에 급락하면 아마 다시
다시 또 반등해갖고 제자리에 결국 갖다 놓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잘 오르고 있죠. 예, 이제 정고점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아니라 직전고점이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한국은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단 뭐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할 만한 건 없고, 한국은 전 뭐 할 거 일단 다 해놨고 코스피에 대한 베팅은 다 끝내놨으니까 진인사 대처명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